비싼 메론을 먹고 또 올게요. 어디 갔더라? 안녕하세요. 공대 누나예요. 여러분은 지금 리먼 브라더스의 무덤 앞에 서 있습니다. 리먼 쇼크라고도 불리우는 세계금융위기는 너무도 황망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부실자산과 금융자산이 합쳐져 정크본드가 되었지만 그 위험도를 객관적으로 따졌어야 할 기관들은 자신이 독박을 쓰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 그냥 대충 좋은 신용등급을 줘버렸죠. 세계 최대 보험회사들이 받쳐주는데 무슨 일 나겠어? 하는 식의 이 고삐 뿔린 망나니들을 일컬어 모럴 해저드라고 합니다. 도덕적 해이로 이해되는 이 말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제3자에게 전가되는 비효율을 뜻하는데요. 위험행위 주체에 의해 야기된 위험의 부대 비용을 타인이 부담하게 됨으로써 당사자인 쌍놈들은 룰루랄라 위험에 대한 주의를 덜 기울이게 되는 상황을 모럴 해저드라고 하는 거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는데 선거 비용 미반납자들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서민 지갑은 칼같이 빼가는 국세청이 선거 비용 환수를 두고 선관위와 서로 미루다 결국 1순위로 돈을 받아갈 수 있는 토지 보상액마저도 미납자 본인이 낼름 챙겨가도 몰랐다며 국세청은 선관위는 국세청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하나의 기관과 담당자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선거 비용을 추징을 해내면 뭐 인센티브를 주든가 못해오면 징계를 주든가 그렇게 해서라도 책임을 완수하도록 해야 하는데 여기저기 떠넘기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누가 돈을 반환하려 하겠어요. 다시 미국 얘기로 돌아가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은행이 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그 은행 자신에게 피해가 와야 하는데 복합 상품들은 위험 부담을 서로 나누고 쪼개놓으면 내가 망하면 너도 망하고 너가 망하면 나도 망하지만 설마 네가 망하겠어? 하는 식으로 모럴 해저드의 끝판왕을 보여줍니다. 결국 탈이 나기 시작합니다. 경고음은 2007년에 울립니다. 4월 미국 2위 모기지 업체인 뉴센츄리 파이낸셜이 파산 보호를 신청하고요. 그 2개월 후에 세계 3대 신용평가사들은 미국 5위의 증권회사였던 베어 스턴스가 가지고 있던 CDO의 신용등급을 일제히 낮춥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CDO 기억하시나요? 부채담보부 증권이었는데 모기지론을 담보로 만들어진 파생상품이었죠. 이 신용등급을 강등하는 이유로는 담보 자체가 불안하다는 말을 꺼냈는데요.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게요. 담보의 신용은 상품이 나올 때 살폈어야 하는 건데 그때 이미 부실했거든요. 지난 편 기억하시나요? 돈을 갚을 능력이 개코도 없는 공대 누나한테 집 사라고 부추겨서 5억 땡겨줬잖아요. 그런 누나 같은 사람들의 빚만 모아 만든 상품이 그리고 그 누나의 담보라는 집이 신용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심지어 막 죽은 사람 이름으로까지 막 대출받고 그랬죠. 니나 대출. 그런 상품의 신용평가 수수료 그거 몇 푼 더 땡기려고 좋은 등급을 매길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부실하다니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영화로 유명한 찰스 퍼커슨 감독의 인사이트 잡을 보면요. 이 신용평가 인간들이 아주 뻔뻔하게 눈 똑바로 쳐들고 인터뷰를 하는데요. 그들에게 죄책감은 1도 없습니다. 사이코패스의 전형이라고 봐도 좋을 만큼 다큐에서 아주 강렬한 인상을 주는 이들은요. 채권의 신용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좋은 신용 등급을 막 매겨버립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담보가 불안해? 이거 빼박 모럴 해저드죠. 마약 범죄 조직만 카르텔이 아니라 이 신용회사들도 저는 카르텔이라고 봅니다. 미국 금융, 신용평가사, 그리고 회계사 이 세 개가 작당하고 사기치면 제2의 앨론, 제3의 앨론 사태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여기서 앨론이 뭐냐고요?
바로 이 로고가 에너지 기업의 로고인데요. 앨론이라는 망하기 전날까지도 미국 국채와 버금갈 정도의 우량 신용 등급의 회사였어서 막 미국 사람들 멘탈이 탈탈 털렸었죠. 글쎄 미재계 7위였던 잘나가던 회사 앨론은요. 악마의 분식회계를 하고서 미국의 5대 회계법인 중 하나였던 아더 앤더슨은 이 자신의 앨론이라는 가장 큰 고객을 잃지 않기 위해 이 앨론의 분식회계에 대해서 동조하거나 혹은 묵인하는 것으로 감사 의무를 회피했다고 해요. 이 이야기에 흥미가 붙으셨다면 이 알렉스 기브니 감독의 앨론 세상에서 제일 잘난 놈들 The Smartest Guys in the Room 이라는 다큐멘터리에서 이 앨런 사태를 자세하게 다뤄주니까요. 또 같은 제목의 책도 있으니까 회계에 특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누나 그건 회계사가 잘못한 거지 신용평가사가 문제예요? 하시는 분들 이 앨런사의 채권의 경우 리먼 브라더스가 담보로 잡은 자산들이 글쎄 죄다 부실 자산이었는데요. 이들 채권에 트리플 A라는 최고 신용 등급을 주었던 신용평가 회사들은 그 유명한 S&P와 무디스였습니다. 그래도 누나 사건 하나만 가지고 대기업 때리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하신다면 이 통계를 한번 보세요.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 AAA 등급이었던 신용 트리플 A 신용 등급을 받았던 미국 부채와 버금가는 이 CDO 상품들의 현재 신용 등급을 보여주는 통계인데요. 여기 50% 이하의 BBB 이하급 투자 부적격 위험 어마마 완전 정크펀드 수준으로 아작이 났어요. 이거는 처음부터 아작이 날 만한 정급 펀드였죠. 무슨 놈의 신용평가가 반타작을 못해요. 도표에 아주 불이 번져서 산 전체가 다 탔어 아주. 그 사람들이 말이죠. 진짜로 배알 꼴리는 게 억억거리는 연봉과 억억거리는 성과급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공대 누나가 실내림을 받았다고 뻥을 치고 신용등급을 줘도 이것보단 더 나을 오차범위라는 거죠. 물론 신용평가사가 첫 죽일 놈이라고 해서 베어 스턴스나 보험사를 감쌀 생각 1도 없습니다. 여기 얽힌 사람들 다 욕먹어도 싸고 죄다 망해야 하는데 문제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어요. 이에 대해 전 미 재무장관인 그러니까 오바마 시절 그 재무장관인 가이트너는요. 금융위기의 역설이라는 말로 그럴듯하게 포장했죠. 이걸 읽어보시면 정의롭고 공정한 결과에 필요한 것은 종종 반대입니다. opposite 반대입니다. just and fair opposite 반대입니다. 라는 표현을 말을 하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영어도 못하면서 이게 너무 빡치니까 영어로 된 기사를 좀 더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금융위기에 대한 석학들의 많은 기사들에서 공통적으로 쓰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바로 unwise risk taking 풀이하면요. 그들은 현명하지 못한 위험을 택했고 현명하지 못했다고 해서 다시 말해 멍청하다고 해서 법적인 처벌을 줄 수는 없었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 사람들도 이 말을 하면서 되게 굉장히 속상해요. 가이트너도 속상했대요. 근데 아까처럼 왜 신용등급 불이 번졌다고 하는데 그렇게 막 도산이 그렇게 줄줄이 불이 나버리면 안 되니까 그랬다고는 하지만 미국 법이 못한다면 누가 해야겠습니까? 공대 누나가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분노와 핏대와 쌍욕을 장착한 공대 누나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세계금융 위기편을 보시고 있습니다. 시원하게 욕 한번 할까요? 야, 이 개쌍놈들아. 인사이드 잡 그리고 앨런 세상에서 제일 잘난 놈들 이 두 다큐는 꼭 보시길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당연히 이런 일이 터졌으니까 이 펀드런이 발생을 했겠죠. 그 펀드런은 여러분 아시죠? 빤스런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펀드에 대한 대규모 자금 인출 사태를 펀드런이라고 하는데 이게 당연히 베어 스턴스 신용급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막 은행에서 돈을 빼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겠죠. 그랬더니요. 모기지론이나 관련 파생 상품에 투자했던 은행들은 자금 인출 중단 조치를 취하는 등
그 조치를 취합니다. 상황은 악화되는데, 근데 이 코인에서 거래소들도 그렇고요. 내 돈 내가 빼겠다는데 왜 자금 인출 중단시키고 그러는 걸까요? 막 서버가 막 멈추고 막 돈 못 뽑게 하고 막 그러죠. 깡패야? 여기서 알고 가면 좋은 게 바로 BIS 비율, BIS 자기 자본 비율이라는 뜻의 이 자기 자본 비율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얘네가 왜 자금 인출 중단 조치까지 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비율인데요. 은행의 기업의 자본 건전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건이 되는 이 BIS 비율은 은행의 부채 대비 자기 자본으로 이해하셔도 되지만 이제 우리는 IMF를 겪었기 때문에 이런 외환 위기를 겪은 우리나라는 특히나 은행의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자기 자본의 비율을 말할 때 쓴다는 깨알팁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챗파트의 만화를, 이 카툰 시사 만화를 많이 그리시는 이 챗파트 만화를 보시면 겉은 번지르르 한데 실상은 거지가 된 은행들이 이 서브프라임 팬티를 입고 있죠. 이 팬티 한 장이 BIS 비율 때문에 쫄리는 은행의 심정을 잘 보여주는 게 아닌가. 또 반대로 우린 이 실상도 모르고 속고 있으니 참 씁쓸하죠. 이럴 때 개시장놈들 욕을 한 번 더 해줘야 돼요.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 은행들은 이 바젤 협약에 따라 일정 이상의 이 BIS 비율을 맞추기 위해 비율을 반드시 맞춰야만 합니다. 결국 CDO에 투자한 은행들은 대출을 회수하고 파생 상품을 정리하면서 이 BIS 비율을 맞추기 위해 고군분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악순환의 서망을 또다시 또 의미하게 되는데요. 은행들이 주택모기지론을 팔기 시작하니까 이 과정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감소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BIS에 이어서 또 이상한 말 나왔죠. LTV 비율. 요거 TV 채널 아니고요. 요게 뭐냐면요. 요것도 설명충이니까 알고 갈까요? 우리가 또 요런 있어 보이는 말도 좀 써줘야 되잖아요. 요게 뭐냐면 주택담보대출 비율 Loan to Value Ratio의 그 앞글자를 딴 LTV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주택담보 인정 비율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걸 이걸 읽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예로 설명을 하면 더 쉬울 것 같아요. 2억 주택의 LTV가 70이다 그러면 대출 한도는 1억 4천이 되는 비율을 이걸 LTV 비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비율은 은행들이 주택 모기지론을 정리하는 거랑 부동산 가격이랑 무슨 상관일까요? 아까 그게 막 부동산 가격 하락하고 LTV 비율이 같이 하락했었죠. 이 주택담보대출이 부실이 발생했을 때 은행은 경매를 통해서 처분하게 되는데요. 이때 회수액이 대출액보다 적으면 안 되니까 경매 낙찰가와 부동산 가격 하락 상황을 고려해서 이 LTV 비율을 낮추게 됩니다. 이것은 금융기관 부실을 막기 위한 안정장치라고 볼 수도 있지만요. 문제는 이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이 상환 부담이 급증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애초에 거품과 모럴 해저드와 말도 안 되는 공대 누나도 샀던 그 부실 상품이긴 했지만 상환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그래서 공대 누나 나 앉았잖아요. 길거리에 저번 편에. 그죠? 이 사태를 결국 더 심화시키고 말았습니다. 자, 다시 베어 스턴스로 돌아가 볼까요? 유럽계 은행들까지 이제 뒤흔들리게 돼요. 이걸로 통해서 LTV 막 내려가고 막 하니까 은행들도 초조해지기 시작하면서 은행들이 또 은행한테 또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어 스턴스에 추가 증거금 요구를 하기에 이르릅니다. 마진콜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마진콜이 또 뭔지 우리 알고 가야겠죠? 마진콜은요. 선물 가격 변화 또는 펀드 투자 원금 손실에 따른 추가 증거금 납부 요구를 말하는데요. 이 마진이 증거금이라는 뜻을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래소를 통한 선물 계약은 계약 상대방을 알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식이 중고나라에서 만나서 막 직접 거래하는 거라면 모를까. 그냥 컴퓨터로 클릭해서 사는 건데 상대방 우리가 뭐 직업을 알아요? 재산 상태를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월세 보증금처럼 보증금이 필요한데 이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해라고 전화를 거는 뭐 지금은 자동 알림이지만 그렇게 뜨는 게 마진콜이라는 건데요. 내가 만약에 보증금 500에 월 50인 집에 살고 있는데 막 월세를 밀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얼마 뒤에 쫓겨날까요? 50에 500이니까 10배죠. 그러면 10개월은 더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런데 10개월 뒤에 쫓겨나는데 이게 보증금이니까 10개월을 버틸 수 있는 거지. 주식이었다면 증거금이 500인데 하루아침에 이게 0원이 되니까 10개월 못 버티죠. 뭐라고 할까요? 바로 당장 추가로 보증금 넣으라고 요구하게 되는 게 마진콜이다라는 거죠. 이 마진콜 당시의 상황, 긴박하고 음울한 분위기를 잘 살린 영화가 제목부터 마진콜인 제시 챈더 감독의 마진콜 2011년 영화가 있는데요. 사실 이 영화는요, 여자분들에게, 이게 여자분들이 이 채널을 많이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여자분들에게 더 추천드리는데요. 이게 남자의 참 수트팔이라는 게 대폭발을 해요. 전 그냥 티셔츠를 더 좋아하긴 하지만, 이 수트팔이 대폭발을 해요. 유명한 배우분들도 많이 나오시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화를 또 3편이나 추천해버렸네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베어 스턴스는 이 마진콜 요구에 과연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그건 말이죠. 바로 다음 시간에 벤 버냉키님을 모시고 사태가 터지고 수습해가는 저온 과정을 스피드 있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할 때 분명 리먼의 무덤 앞에서 시작했는데 근엄하게 웅장하게 그 장례식에서 시작을 했는데 리먼은 아직 코빼기도 안 보이고 베어 스턴스에서 우리가 완전 실신한 곰 앞에서 멈추고 말았어요. 베어 스턴스랑 메릴 린치 지나서 이제 리먼이 터지고 AIG가 출전하는데 말이죠. 이게 아무래도 베어 스턴스가 곰이라 굼떠서 속도를 못 내나 봐요. 게다가 이게 원래 또 3부작이었는데 1일 드라마처럼 연장이 되었어요. 딱히 인기도 없는데 만들다 보니까 설명할 게 자꾸 늘어나서 사후에라도 저 죽은 뒤에라도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3부작으로는 이거 아쉬울만 했다라고 비평 댓글이 달리길 2080년쯤엔 그런 댓글이 달리지 않을까. 근데 또 제가 업데이트도 정말 늦어졌죠. 업무도 많고 참 코인판도 얼어붙고 유튜브도 시들시들해져서 이래저래 전보다는 성실하지 못하는데요. 그래도 하나하나 올릴 때에는 하나도 버릴 것 없이 초 단위로 알차게 짜서 업로드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미국에서 정말 유명하고 똑똑한 금융계 사람들 남녀 가릴 것 없이 등장하니까요. 요 사람들 지금 되게 침울해. 이 사람들 다 엄청 유명하죠. 이 사람들 다 등장하니까 놓치지 말아주시고요. 상중하 이유니까 이게 상중하 이렇게 우리가 규제 철폐 서브프라임 모기지 세계금융 위기였는데 전조로 삼중하여라고 했는데 다음 편을 뭘로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일몰할 때 몰을 써서 이제 몰편이라고 해서 가라앉다, 닿다, 끝나다, 바닥나다의 몰편으로 제 모든 에너지를 바닥내며 끝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고 또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모를 향해 기울고 있지만 고등 래퍼 3가 시작했습니다. 또 공대 누나가 코인계의 래퍼 아니겠습니까? 누나는 지금 김민규한테 1화만에 빠져서 지금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허프 정말 이렇게 웃는 남자한테 제가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랩도 랩인데 이렇게 웃으면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유일하게 공대 누나의 힘이 되어주고 있고요. 여러분도 사이퍼 영상 한번 보시고 많이 입덕해주세요. 누나가 들려주는 블록체인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모르고 투자하기만 해봐. 누나한테 혼난다. 블록체인은 알고 하는 거. 다음 시간에 만나요. 구독 꾹꾹, 하트도 뿅뿅, 댓글도 쭉쭉 남겨주세요. 안녕. 누나가 들려주는 블록체인.